어떤 내용으로서 재산세 과세 표준 복습해 드릴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 부동산으로서 나왔을 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요.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에 이 내용으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확인 예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옳은 것 돼 있죠. 옳은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봅시다.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단독주택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될까요? 공정. 있어 없어요? 자, 한글 공부합니다. 없죠. 없으니까 1번 틀렸네요. 2번 갑시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기도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부동산 나왔죠. 자, 그 문장에서 공정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3번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부동산 나왔죠. 그랬으니까 여기도 똑같게 공정 단어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4번에 대한 내용 먼저 고칩시다. 거기 60%를 곱하여 돼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냥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고치고 갑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연결하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런 거는 고쳐놓고 하는데 왜 고쳤냐면요. 아까 제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5%씩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작년까지는 60%였고 올해부터는 5%씩 상승하니까 65%씩 갑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냥 거기에서 단어로서 해준 것뿐입니다. 고칩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로 고쳐놓고 문제 풀죠. 풀 때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부동산 나왔죠. 그럼 공정 단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4번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부동산 나왔죠. 그럼 여기도 공정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갑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 258페이지에 나와져요. 258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결해서 볼 때에 부동산을 보유했으면 재산세로서 1차적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연관됐고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는 두 개의 형태로서 나와져요. 한 개 형태는요. 종부세에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 구별 이 형태로서 또 한 형태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액 산정 이 형태로서 두 형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두 형태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로서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그 내용을 먼저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글자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단어가 적어져 있겠죠. 적어져 있을 거니까 이 단어 보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글자 보니까 부동산 돼 있죠.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앞에 애가 합자가 붙었죠. 그러면 합쳐진 것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볼 때 부동산을 보유했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 2차적으로 일정 금액 초과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됐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관됐어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쳐진 것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비례세율은 합친 건 아니죠. 또 누진세율은요, 합친 것이 누진세율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볼 때에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된 것은 합친 것이 아님으로써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게 결과예요. 이 단어상으로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글자가 보였어요? 합자. 합자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누진세율 적용된 것이 적용된 내용이다. 그러면 반대로 비례세율 적용된 것은 종부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알려준 단어예요. 거기에 해당된 내용을 적어주면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요 내용이 나오겠죠. 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부터 먼저 합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 과세하는 방법을 보면은 분리과세, 또 종합합산, 별도 합산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종부세에 연관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재산세를 먼저 보고 종부세 관련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면 재산세를 적어봐야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종부세에 연결시켜서 보니까 분리는요, 합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거 되겠죠.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저 한글 공부합니다. 자, 여기에서 종합 합산. 어떨까요? 합산, 합창. 있죠? 관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에서 공시가액이 5억 초과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무를 부여하는데 숫자까지 기억하세요. 숫자로서 5억 초과로서 기억하시고요. 또 별도 합산, 여기도 여기 합 글자 있죠? 어떨까요? 종부세 관련이 있다.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이도 똑같게 소유자별 합산 하여서 공시가액이 80억 초과하였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부여합니다. 여기도 숫자 기억하세요. 80억 초과. 여기는 공시가액이지 시가 아니에요. 공시가액과 시가 차이 있습니다. 공시가액은 시가보다 20 내지 30% 낮은 가격이에요. 그게 공시가액이고 이건 공시가액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아까 재산세 살펴볼 때 문장으로 쭉 가볼 때 글자가 적어지면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였으면 원칙적 세율은요. 0.25% 그랬죠. 그럼 건축물로 끝났다면 재산세에서
0.25%의 비례세율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는 건축으로 끝났다면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됩니다. 관련 없다. 자, 이게 대한 내용은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요, 문장을 판단할 때 끝말로 판단하세요. 끝말에서 건축물로 끝났는가, 토지로 끝났는가를 보고 건축물로 끝났다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에 대해 문제 풀 때 빠를 거예요. 토지로 끝났다고 하였으면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인가, 종합합산인가, 별도합산인가를 보세요.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분리과세였으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종합합산, 별도합산이었으면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군 내에 공장용 건축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건축물 끝났죠. 그랬으니까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시내 상업지역 내에 공장 건축물의 토지로서 기준 면적 내의 토지 이렇게 끝났어요. 뭐로 끝났어요? 토지로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 보죠. 보니까 공장 토지로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죠.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들어 판다. 이 단위로서 영업토지예요. 이건 뭘까요?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경우는 종부세 적용이 된다. 또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가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로 끝났는가, 토지로 끝났는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해볼까요? 군 내 공장용 건축물의 토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면서 여기에서 재산세에서 세율로 물어봤다 합시다. 세율로 물어봤다면 어떨까요? 토지 끝났죠. 끝났으니까 여기서 공장 토지가 군에 있으니까 일치했죠.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 세율은 0.2%. 재산세 세율로. 만약에 건축물로 끝났다면요. 재산세 세율은요. 0.25% 됐습니까? 재산세 세율 물어볼 때도 토지로 끝났는가 건축으로 끝났는가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는 아주 쉽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화장발에 안 속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화장발 속으면서요 재꼴당합니다. 맞고 삽니다. 안 맞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구별점 찾아줬으니까 그 구별점으로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가입니다. 주택. 이 주택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에요. 부수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요. 자,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을 주택이라는 한 물건이죠. 한 물건에 대한으로 볼 때에 여기에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합쳤다. 종부세 관련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거 합 나오잖아요. 아, 합이 아니고 플러스입니까? 플러스는 합이나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합쳐서 나왔으니까 이도 종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련이 있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해서 공시가액이 6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종부세 납세물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도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물 있는데 숫자까지 기억하세요. 주택은 6억입니다. 공시가액으로서 6억으로서 나와주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별 합산이지 부부합산 아니에요. 부부합산이 아니니까 이제 만약에 부부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각자로서
2로 나누세요. 숫자 나온 거에다가 2로 나눠가지고 그 나온 답이 6억이 안 됐다면 둘 다 납부 의무가 없다. 6억이 넘었으면요.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둘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 대해서 반론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여담이나마 말씀드릴게요. 여담입니다. 결혼하여 가지고 3개월 동안은 일심동체일지 모르겠으나 3개월이 끝난 후에 이제 안 사람이 여기에서 팔짱끼로 들어오면은요, 이 뒤로 좀 물러나시게나 이렇게 하죠, 남자분들. 저만 그럽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부부에 대해서 나온다면 2로 나누란 얘기예요. 2로 나눠가지고 나온 숫자에 대한 내용이 6억이 안 됐으면 둘 다 납부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볼 때 문장 가보니까 별장 나왔어요. 별장. 이거 종부세 관련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아까 별장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서 4% 비례세율 한다겠죠. 비례세율. 자,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된 물건은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서 별장 나오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아세요? 오늘 아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나온 말이 고급 오락장 아니면 해원제 골프장. 골프장 나와도 돼요. 골프장이 곧 해원제 골프장이니까요. 골프장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요 단어만 보자마자 토지로 나오든 건축으로 나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관계가 없다 하세요. 관계없다. 왜 그러냐면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과 해운제 골프장은 토지로 나오든 건축으로 나오든 세율은 똑같게 4%입니다. 똑같게 4%로서 나오니까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로 나오든 건축으로 나오든 관계없이 종부세 관련이 없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서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은 빌려주고 돈 받죠. 그러면 그 내용과 똑같은 주택에 대한 내용도 상가적 내용이 나오니까 종부세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 종합부동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 한 3페이지나 4페이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예와 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차라리 복골복 하세요. 복골복 하셔가지고 임대주택 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26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심화 학습해가지고 합산 배제 대상 주택 나오죠.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면은요. 265페이지까지 외워야 되나요? 총괄 4페이지나요. 그 4페이지 단위를 전부 다 외울 분은 외우십시오. 저 같은 짱구는 안 외웁니다. 안 외우고 복골복해서 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노란 글씨랄지 빨간 글씨 적어진 것이 문제 자주 보인 것들이에요.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까 적어줍니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내용은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복지적 내용으로서 종부세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한 내용, 문화재 주택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되고, 그리고 또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이건 보육시설의 주택이죠. 이건 영업에 대한 내용, 장사적 내용이 나오니까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부세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주택 건설 사업자, 주택 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왜? 분양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늘 주거용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2005년도에 탄생했어요. 2005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총괄적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16문제인가 17문제 있어요. 그 16 내지 17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요, 50% 차지해요. 8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판단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쉽게 풀릴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문제 풀어 드리겠는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269페이지 나와요. 269페이지 봅시다. 확인 예제로서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어떨까요? 별장이죠. 재산세에서 세율은요 4% 비례세율. 별장은 세율만 4% 비례세율이고 나머지는 주택에 따라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2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나왔죠. 이 소비가 뭘까요? 자가소비. 자가소비니까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건축물로 끝났죠. 그럼 어떨까요? 종부세 관련이 없다. 4번도 건축물로 끝났죠. 종부세 관련이 없다. 5번 갑시다. 5번에서 허가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로 끝났죠.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맨 땅이잖아요.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답은 거기에서 5번 되겠죠. 종합부동산, 종합합산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있는 이유로서 답은 5번이 되고요. 또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에서 287페이지 287페이지에서 2번 문제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이제 아닌 것 고른 거죠. 거기에서 기억, 종중 단어 나왔죠. 뭘까요? 분리과세.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임야가 물과 관련된 일 나왔죠. 뭘까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차가 비과세면 2차도 비과세입니다. 과세지 않겠죠. 그 다음에 리을로서
쭉 가보니까 건축물로 끝났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나왔으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관계없이 관련이 없다로 되죠.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없는 거 찾아야겠으니까 모두 다로서 답은 5번 됩니다. 3번 갑시다. 3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기업,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넣으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차고용 토지. 이건 뭘까요? 영업. 영업이니까 별도 합산.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에 공시가액이 10억. 부부 공동 명의니까 10억에다가 2로 나눠야죠. 2로 나눠보니까 5억씩이죠. 그럼 6억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둘 다 납세무가 없다. 그 다음에 디귿은 건축물로 끝났죠. 종부세 관련이 없다. 그리고 리을은 토지로 끝났으나 해운제 골프장 이 말 나왔으니까 관련이 없다. 그러면 관련 없는 거에 대한 이로서는 니은, 디귿, 리을로서 답은요 5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앞에 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서 교재에 대한 내용 체킹해 줄게요. 자, 교재 258페이지. 258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기준 1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기준금액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 거기다가 밑줄 하면서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토지 주택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건축물이 끼었으면요 그 문장은 틀려요. 건축물 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 점들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줄 끝에서 국세다에다가 밑줄 국세 밑줄 2번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기 싫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3가로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거기 밑줄 배웠던 거죠.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세금으로서 몇 년마다 징수하죠. 몇 년마다 징수하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 1, 6월 1일로 되고요. 그리고 25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 정부 부가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거기를 고치십시오. 국가가 세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하십시다. 국가가 세액 산정 이란 말을 적으시면 돼요. 국가가 세액 산정 연결하면 국가가 세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밑줄 치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택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밑줄. 자, 이 말은 예외상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납부기한 내 신고죠. 그 내용이에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신고. 자, 이제 이 내용 가지고요. 보죠. 볼 때 자, 원칙이 국가가 세액 산정하는 결정이죠. 결정이니까 이때에서 무신고 가산세 있다 없다. 이건 신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관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요. 신고니까 무신관세 있다 없다? 없다.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신관세 없어요. 그런데 이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맞아야죠. 과소신고 가산세 있다. 이 넣어져요. 자,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7번이에요. 동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7번 밑에 줄 첫 글자 만자 나오죠. 만자 나온 줄에서 끝에 가보시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옆에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있죠. 어느 경우에서요. 적게 신고한 경우 누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신고한 경우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8번에서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거기 밑줄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겠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물납은 없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분할납부가 분납이죠. 분납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 납부세 250만 원 초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 6개월 내 분납입니다. 거기다가 일부란 말 적어서요. 일부에 대해서 6개월 내 분납으로서 되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되는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 말은 맞게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문장에 대한으로서 일부분이라는 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아니에요. 일부분. 그리고 D페이지로 갑니다. D페이지에서도 배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체킹해 주겠는데 278페이지에서 네모 5번 비과세에서 1번 재산세의 비과세 등의 준용에다가 밑줄 1차가 재산세죠. 1차가 비과세였으면 2차도 비과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그 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1가로 기준 1. 기준 1은 재산세 기준은 6월 1일. 거기 밑줄. 그 다음에 2가로에서 납세지 나오죠. 아까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연결시켜 볼 때에 납세지, 관할 이 말 나왔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갑니다. 하나 국세였으면 사람 나오죠. 사람으로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됩니다. 그리고 국세였는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로 나왔다면 그때에서는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고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 있는 거주자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란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국내 것만 과세하니까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체킹해 본다면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이 정한다. 이러면서 기억에서 거주자 나오죠. 거주자니까 어디 나올까요? 주소지. 니은에서 비거주자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요 물건 나오겠죠. 물건으로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럼 물건은 뭘까요? 주택, 토지.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도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셔서 280페이지에서 네모 2번,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징수한다. 자, 여기서 납부 기간은 며칠입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거기 밑줄. 그리고 또 결정에다가 밑줄. 설명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여기도 다 아실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구분한에다가 밑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기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납기시 5일 전이라는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거기다가 포인트 잡지 마시고 포인트 잡는 것은요. 구분 고지한다. 에다가 포인트 잡아야죠. 거기서 구분한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 주택 토지로 나와야 돼요. 주택 토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건축물 나오면 틀려요. 왜?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상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끝말 뭘까요? 신고하여야 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신고 기간이 곧 납부 기간이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거기도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결정이란 말은 국가가 세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세액 산정하라고 하세요. 우리 뭘 써도 돼요. 경정이란 말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가소 신고하였을 때에 고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경정입니다. 여기도 경정에 대한 일로서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가한테 하라 그러고요.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아는 건 뭐만 하시면 될까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과소 신고하였다면 그때는 매매 맞는다. 과소 신고 가산세 있다. 무신고 가산세는요?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물납, 분납 다 배웠던 거죠. 저기에서 1가로에 물납할 수 없다. 2가로 분납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얼마? 250만 원 초과. 거기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일부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에다가 밑줄. 그다음에 일부분의 금액.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표에서 25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 돼 있죠. 그 1000만 원 이하를 고치세요. 500만 원. 500만 원 고쳐주고 250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차감한 금액이니까 이 말은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이란 말과 같은 말이겠죠.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분납되는 일부 금액은요, 50만 원. 이거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1천만 원 초과에 대한 걸 고치세요. 500만 원 초과로 고쳐주면은 되고요. 그리고 2분지 1이죠.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분납의 신청은요. 신청 언제까지 신청할까요?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길까요? 납부 기한 낼까요? 내로 갑니다. 왜? 현금 납부잖아요. 현금 납부니까 현금 관리 적당 의무를 지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서 신청받을 필요가 없어요. 납부 기한 내 신청. 거기서 납부 기한 내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모 4번 부가세.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요, 농어촌 특별세 다 배웠던 거죠.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 내용의 이론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